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전길남 연결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쓴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책 제목대로 연결된 세상 덕분에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편한 시간에 편한 곳에서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새로운 방식의 연결과 관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재소개 드리고 이 책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책에 없는 이야기,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는가,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뭐 조금 책에 못 쓴 얘기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책을 읽은 사람들한테 작가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책을 썼을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오늘 접속하신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책 날개에 작가 소개가 돼 있긴 하지만은 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신문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래 몇 년은 이제 신문 기자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책을 좀 쓰고 책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백그라운드가 철학입니다. 인문학 중에서도 철학을 했고요. 근데 신문사에서는 한 2000년대 이후부터 신문사에서 인터넷 분야를 조금 관여하게 됐고, 그리고 한 2008년도부터 한 4년 정도를 IT 분야를 취재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2008년도부터 한 4년 정도를 제가 취재하는 동안 딱 그 아이폰이라는 게 나와서 세상을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흥미롭게 일을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2008년 9년도 이때는 아이폰이 좋냐 옴니아폰이 좋냐 뭐 이런 기사를 쓰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졌던 관점은 기자가 기록으로 남는 건데, 기자가 한 일은 거짓말 잘못된 보도를 하면은 그건 엄청 창피한 일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폰과 옴니아 이런 대결을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되게 우리나라의 IT 현실이라고 하는 게 무슨 광고주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어, 윈도우 모바일이라고 하는 운영 체제를 선택해서 옴니아폰이라는 걸 이제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MS가 윈도우 모바일 같은 걸 퇴출시킨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팅이었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는데, 국내 대부분의 매체들은 광고주 삼성의 입김에 따라서 그냥 한국에는 오히려 뭐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이 기술 분야에서도 제대로 이 뭐 그 정치나 뭐 이런 취향에 따라서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왜곡된,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왜곡된 보도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약간 사명감을 느끼고 IT 분야에서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분야에서 좀 의욕을 갖고 흥미를 갖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거를 보면은, 과거에 제가 60년대생인데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떤 브랜드가 중요했지만, 지금 뭐 그 엔지니어님도 계시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제품의 품질은 대단히 균일하게 되죠. 지금 뭐 냉장고 어떻게 좋다, 뭐 세탁기 어떻게 좋다, 별로 따질 필요 없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는 거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뭐 브랜드나 뭐 광고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제가 본 것은 냉장고라고 하는 것을 쓰기 전과 냉장고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다음에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됐나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기술,
뭐 인터넷 이런 거를 취재하면서도 제가 갖는 관심은 무슨 스펙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쓰게 되면서 우리의 인식과 관계, 사회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었던 시기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될까 뭐 이런 걸 주로 관심을 갖고 저는 이제 쭉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제가 쓴 몇 가지 책들 같은 것들이 조금 시대 분위기하고 좀 맞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길남 연결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열심히 써오고 있었는데 이 책을 기획하고 있던 편집자 께서 당신이 이런 사람 얘기를 좀 해주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길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냥 뭐 그냥 조금 뭐 IT 분야를 취재하니까는 이분이 인터넷에서 중요한 일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그런데 뭐 한국의 인터넷 역사와 초기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별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평전을 쓰는 일이 이런 거 저도 처음 해보는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그 사망한 사람의 평전을 쓰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내 평전을 쓴다는 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 평전의 대상 자체가 이게 맞고 틀리고 팩트 확인을 다 다시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안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음, 이분의 업적과 그리고 이분이 관여한 일이 주로 기술과 무슨 그 인터넷 전파와 관련된 거지만은 책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게 사실 이제 거기에 그치지가 않는다. 진짜로 저는 이 책을 앞으로 어, 한 고등학생들이 전공 결정을 앞두고 혹은 문과나 이과나 혹은 뭐 이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을 앞둔 사람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저 자신도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약간의 이게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기능을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책을 왜 썼는가 그리고 이 책에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서문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말 그런데 사실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에 뭐 기술적인 얘기나 무슨 아주 그 특정한 영역의 산학이나 무슨 인터넷 전파나 평등이나 이런 얘기들은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읽으면 되는 거지만은 음, 제가 이 전길남 연결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은 저는 기술 개척자 인터넷 선구자의 이야기를 풀어놓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은 서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더 이상 탐험할 곳이 없는 세상에서 새로운 탐험의 목표를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간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말로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말로 하면은 뭐 별로 전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특정한 영역에서 그 자기 식대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사례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것이 저는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보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네,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에, 이 책을 취재하면서도 이제 그런 반응을 받았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워킹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작동하게. 근데 이게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새로운 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새로운 발견은 아무것도 없구만. 그냥 카탈로그에 있는 대로 잘 작동하게 한 카탈로그 엔지니어다라고 하는 평도 해요. 그 순수 과학을 하고 뭔가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는 거를 개척한 입장에서. 그런데 이 전길람 박사가 자기가 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없는 것을 발견하는 일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존재하고 실험실에서는 가능했지만 그게 현실에서 워킹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내느냐. 예를 들면 누리호를 쏘아 보내서 궤도에 안착시키고 그리고 달과 화성에 사람과 로켓을 보내는 일 같은 것들이 과연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의 세계를 저는 무척 흥미롭게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공학과 엔지니어링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길남 박사라는 분은. 자기가 가진 조건과 그리고 자기가 미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도대체 내가 가진 자원으로 이걸 어떻게 새로운 문제를 설정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구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바깥의 환경들을 단련시키고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자기계발서에 가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누구나 알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개척해 가고 그것을 운영해 가는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동일한 과제를 만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더욱이 사춘기의 이 청소년들, 고등학생 혹은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것 이상의 과제는 없는 것인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엔지니어의 이야기인데 무척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례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걸 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가면은 이제 전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술 먹는 걸 안 좋아하는 양반이 아닌데 절대 술을 같이 안 먹는다 남하고. 저는 그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왜? 아니 내가 오늘 친구한테 오늘 한잔 하자라고 얘기해서 한 잔을 하면은 다음에 그 친구가 술 먹자고 그럴 때 나도 딴 일 하고 싶을 때 딴 일정 있는데 나도 응해줘야 되는 건데 자기는 그게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나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나의 통제권 바깥으로 나가는 나의 인생의 어떤 영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냉혈한 같고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 같죠. 하지만 동시에 그걸 보면 이 양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인생을 자기 식대로 통제하면서 살고 싶었는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통제할 수 없으면 사실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통제 가능한 모든 것을
통제한다.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에서. 그래서 그런 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나는 얼마만큼을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서 저는 야, 이렇게까지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무척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지난 한 7년 동안 뭐 계속 해마다 계속 만난 건 아니지만 주로 한 2, 3년을 주로 열심히 만나고 나머지 집필 활동을 하고 했지만은 한 50여 차례 뭐 한 70여 차례 가까이 그 인터뷰와 뭐 다른 그 캐주얼한 미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무척 제가 인간적으로 매료된 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이 가장 제가 존경하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은 인생을 이렇게 자기가 뜻을 세우고 개척하면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저는 뭐 이런 공학 영역도 아니고 이분이 하시는 영역하고는 다른 영역이겠지만 이건 대단히 보편성을 갖고 있는 주제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그런 그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론으로 자기계발서로 뭐 이러이러한 심리학적 이론과 뭐 성공 이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되게 개념적이고 그럴 텐데 실제로 그 루트를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개척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무척 저 자신이 이 작업한 기간 동안 매우 흥미로웠고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이 그 산악인이기도 한데 특별히 라이놀트 메스너라고 하는 그 탁월한 산악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악 등반을 하는데 이 등로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높은 고지에 뭐 빨리 올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반에서도 어떻게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등반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양반이 등반에 꽂히게 되고 그거를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으로 하게 된 것이 마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기식대로 도달하기 매우 어렵지만 잘 찾으면 길이 보이고 그 보이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합당하도록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환경을 훈련시키면은 그것에 도전 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100% 가능할 때는 그건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양반은. 해보기 전에는 여전히 불확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은 도전적인 모든 과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원래부터 자기가 계산한 실패 확률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그 확률론적 접근 태도, 즉 확실한 것을 수행하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인데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뭐 세뇌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이 혹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걸 동원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산을 해보고 열심히 그거를 훈련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해본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확실성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개척하면서 살아왔다. 그런 주인공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책을 쓴다는 이유로 아주 도전적인 직업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질문하고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책을 썼었던 거 저한테는 무척 여러 가지 책 작업들을 해왔지만 제가 무척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됐고 이 책을 쓴 사람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나 이런 정도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어떻게 나는 읽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에서 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7년 걸린 오래 걸린 작업이긴 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한 자신의 인생, 이 책에 서문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지구는 탐험할 곳도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극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길람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도전할 과제, 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자기가 발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만큼 가슴 벅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척자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시기를 모두에게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